오늘은 국내 고배당 ETF들을 총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각 기준별로 점수를 매겨 마지막에는 국내 최고의 고배당 ETF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된 고배당 ETF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고배당 ETF들이 상장해 있는데 주요 자산운용사만 살펴보더라도 국내 1위 삼성자산운용에는 코덱스 고배당회 1종, 미래에셋 자산운용에는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회 1종, 한화자산운용을 대표하는 아리랑 고배당주회 3종, KB자산운용의 5종, NH안문디자산운용의 하나로 고배당이 있습니다. 대충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고배당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리랑 고배당주, 코덱스 고배당,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KB스타 고배당, 하나로 고배당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소개드릴 수는 있지만 최근 DB자산운용의 YT 코스피 고배당이 신탁원 본액 50억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상장 폐지되었으며 파워배당 저변동성 또한 현재 64억 원 규모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고배당 ETF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해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ETF들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때문에 합성 ETF, 배당 수익률이 매우 낮은 고배당 ETF, 고배당주를 사는데 배당을 안 주는 토탈 리턴 ETF, 커버드콜 ETF들도 이번 영상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신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지만 모든 종목을 확인해 본 결과 그만큼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매수할 만큼의 메리트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수백 개 이상의 ETF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딱 세 가지로 운용 규모, 운용 수수료, 괴리율입니다. 다만 이번 종목들에서는 국내 지수를 추정하는 만큼 각 ETF들의 괴리율이 문제될 수준은 아니고 하나로 고배당과 KB스타 고배당이 괴리율이 낮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괴리율은 제외하고 고배당 ETF들인 만큼 이 자리에 배당 수익률 지표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운용 규모입니다. 타이거 고배당이 185억 원 규모로 가장 작으며 하나로 고배당이 214억, 코덱스 고배당이 320억, KB스타 고배당이 759억, 마지막으로 고배당 ETF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랑 고배당의 규모는 1927억 원으로 압도적인 규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리랑 고배당의 상장일이 2012년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하나로 고배당의 상장일이 2019년으로 가장 최근에 상장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ETF들은 모두 상장 폐지 기준인 50억 원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티 코스피 고배당처럼 상장 폐지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수료입니다. 1%도 안 되는 운영수수료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작은 운영수수료로 인해 결정적인 수익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운영수수료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있지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운영수수료를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장 낮은 운영수수료가 KB스타 고배당의 운영수수료인 0.2%이며 가장 높은 운영수수료는 코덱스 고배당의 운영수수료인 0.3%입니다. 그 사이에 타이거 고배당의 0.29%, 하나로 고배당의 0.25%, 아리랑 고배당의 0.23%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1위 자리를 독차지해오고 있는 삼성자산운용과 그 뒤를 최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운용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하며 KB스타 고배당과 아리랑 고배당의 운용수수료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 두 기준 모두 가중치를 두지 않고 순위만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아리랑 고배당과 KB스타 고배당이 각각 9점으로 공동 1위를 달리며 타이거 고배당이 운용규모와 운용수수료를 따졌을 때 3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다만 아리랑 고배당의 운용규모가 KB스타 고배당의 3배가 넘는 만큼 조금 가중치를 둔다면 현재까지는 아리랑 고배당이 1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고배당은 2014년에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가장 낮은 운용 규모와 높은 운용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수익률을 봤을 때 타이거 고배당의 수익률은 무려 58%로 코덱스 고배당의 최근 1년 수익률인 39%와 아리랑 고배당의 수익률 42%보다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ETF의 운용 규모와 운용 수수료 또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아무래도 고배당 ETF인 만큼 배당 수익률을 높게 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배당 수익률의 경우 최근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덩달아 각 종목들의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때문에 2021년 자료를 활용해 직접 배당 수익률을 계산했으며 아직 10월 배당금이 결정되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2020년 10월 배당금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리랑 고배당의 배당 수익률이 4.95%로 가장 높고 K비스타 고배당의 배당 수익률이 3.64%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의 배당 수익률은 4.67%로 아리랑 고배당과 가장 유사합니다. 물론 K비스타 고배당과 타이거 고배당 그리고 하나로 고배당의 경우에는 아직 10월 배당이 남아있어 배당금이 더 지급될 수는 있지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으면 배당 수익률이 0.4%를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준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여전히 점수가 1위인 고배당 ETF는 아리랑 고배당주로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각 기준별로 동일한 점수를 책정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준에 가중치를 두시거나 수익률 혹은 괴리율 지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로지 운용 규모, 운용 수수료, 배당 수익률만 놓고 봤을 경우 배당 수익률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더라도 여전히 아리랑 고배당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굳이 비슷한 고배당 ETF를 다양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서 2, 3, 4, 5위를 자세히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K비스타 고배당은 특이하게도 구성 종목에서 무려 24%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미 삼성전자의 주식에 높은 비중을 두고 계신 분들은 K비스타 고배당을 조금 뒤로 미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내 고배당 ETF들을 비교해봤습니다. 따로 다루길 원하시는 ETF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